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BS의 유근탁, 안현찬, 진승원입니다. 예, 수요일은 저희가 이미 커뮤니티에서 알려드렸다시피 게임과 스포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리는 개수화 시간이죠. 자, 그러면 안현찬 씨 먼저 게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5월달에 블리자드사에서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나왔어요. 이것은 블리자드가 아주 오랜 시간 준비해온 야심작으로 나오자마자 롤의 인기를 꺾고 PC방 점유율을 1등을 했는데요. 자, 일단 오버워치는 6대6 슈팅 게임이에요. 그래서 22명의 영웅 중 한 명을 선택해서 전장 목표를 위해 싸우고 다른 팀이 제압해서 승리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플레이할 영웅 한 명 골라야 되는데요. 이 영웅들은 4가지 유형으로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첫 번째 영웅은 공격군이 있고요. 수비군, 돌격군, 그리고 지원군이 있습니다. 일단 공격 영웅들은 팀의 딜을 담당하는데요. 이들은 다른 적의 공격이나 수비, 돌격군 영웅을 찾은 다음에 제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수비 영웅들은 전장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한 지점을 요새하거나 아니면 그 지점에서 나오는 적들을 모두 제압하는 데 쓰이는 영웅들인데요. 이런 영웅들은 주로 순간적인 화력을 잘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궁극기로는 주로 아주 폭발을 하거나 넓은 범위의 피해를 주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격 영웅은 체력이 높아요. 그래서 뭉쳐있는 적들이나 저쪽에 수비진이 지점을 요새시키고 있다면 그쪽을 돌파하는 데 취약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돌격 영웅을 한다면 팀의 최전선에서 공격을 주도하거나 후퇴를 주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 영웅은 아군을 보호하거나 강화하고 치유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웅들은 팀의 생존을 최우선시하면서 이렇게 팀을 다 살릴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현찬 씨는 제일 좋아하는 오버워치 캐릭터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돌격군의 라인하르트를 좋아하는데요. 일단은 이 라인하르트 영웅은 방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게임의 돌격 영웅 캐릭터죠. 그래서 이 방패는 체력이 2000 정도 있는데요. 이 방패로 다른 팀의 공격을 흡수하거나 뒤에 있는 우리 팀원들을 보호해줄 수 있어서 아주 바람직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캐릭터. 혹시 오버워치 캐릭터들이 블리자드 세계관과 따로 연결된 캐릭터인가요? 아니면? 오버워치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작 게임이라서 딱히 다른 블리자드 쪽 세계관의 캐릭터와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 블리자드 새로 나온 게임인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라는 게임에서 요즘 오버워치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콜라보가 예상됩니다. 히오스는 악명이 높죠. 그래서 이 오버워치에는 다양한 전장들이 있습니다. 이 전장들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이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단 이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 4가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점령, 그리고 호위, 쟁탈, 그리고 점령, 호위가 같이 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점령은 2개의 거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공격팀이 한 거점을 차지하고 그 다음 거점을 차지해야 승리를 쟁취하는 방식인데요. 수비팀이 이 거점을 요새화해서 공격팀이 거점을 뺏지 못하게 저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호위는 이 화물 하나를 그 목표 지점까지 끌고 가는 게임이에요. 근데 중간에 체크포인트가 한 2-3개 정도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체크포인트에 들어가면 추가 시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격팀들이 화물을 밀려면 아니면 수비팀이 화물을 저지하려면 화물 옆에 붙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화물 옆에 붙어서 이동하는 데에는 좀 체력이 많거나 그런 영웅들이 우세하고요. 그리고 공격 영웅들은 그 주위에 접근하는 수비 영웅들이나 수비팀은 화물 위에 있는 영웅들을 처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쟁탈인데요. 쟁탈은 두 팀이 모두 공격팀이 됩니다. 그래서 두 팀이 하나의 거점을 게이지가 100%가 될 때까지 차지하는 게 목표인데요. 만약에 이게 거점이 뺏기고 있다면 그 거점 안에 들어가서 상대팀이 거점을 점령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 뭐야 쟁탈 게임은 이 공격팀이 두 거점을 먼저 차지한 쪽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보통 3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2라운드를 이기면 이 첫 2라운드 이긴 팀이 최종 승리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예. 아무래도 거점 점령이나 호위 그 미션 중에서 제일 속 터지는 거는 라인 하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물 좀 와라. 이러고 화물을 호위를 안 하거나 거점 점령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일단 오버워치는 이 지점이나 전장 목표를 두고 싸우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신의 킬이나 딜 그 금메달 따는 것보다는 일단은 전장 목표를 차지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목표로 싸우는 것을 주로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커뮤니티에 그런 것도 있던데요. 라인하르트 하는 사람 내가 유로 트럭을 하는 건지 오버워치 하는 건지 이런 게 있고 거점 좀 점령해라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한데 참 이 오버워치 점령이나 화물에 뭉쳐있는 적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디바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디바의 궁극기는 자신이 타고 있는 로봇을 자폭시키는 건데요. 이 로봇을 그쪽 화물 근처에 놔둬서 적들을 파괴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정크래시라는 수비형이 있습니다. 이 영웅의 궁극기도 역시 폭발을 해서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것인데요. 이 폭발물을 화물 근처에 놓거나 점령 지역에 보내서 폭발시키는 방법으로 적들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최근에 오버워치가 꼭 화두가 많이 됐던 거는 이제 15세 이상 그 연령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임인데, 근데 15세 미만의 학생들이 게임을 하면서 이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경찰에 연락을 했더니 경찰이 뭐 잡아가고 뭐 이렇게 얘기가 많았는데, 자 개인적으로 15세 미만이 오버워치를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15세 미만이 오버워치를 하는 것은 한국 현대동사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블리자드 본사에서도 15세 미만이 오버워치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발한다고 답변을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 오버워치를 15세 미만이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런 폭력적인 묘사도 많이 안 나오는 뿐더러 오버워치한 게임은 주로 청소년들이 그 게임을 하려면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게임을 또 사야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를 꼭 얻어야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는 15세 미만 아이들이 오버워치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자, 신승호 씨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일단 오버워치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른 FPS 게임처럼 이제 피가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FPS나 TPS가 이제 뭐 높은 그 등급을 책정한 이유는 뭐 피로 인한 뭐 폭력성, 뭐 일단 생물을 이제 죽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됐다 보는데, 오버워치가 이제 다른 FPS에 비해서 이제 그런 폭력성이 좀 덜하다는 걸 감안해서는 저도 15세 이하 아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편이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폭발을 해도 아니면 뭐 캐릭터를 죽일 때도 피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그 뭐 12세 그 영화로 따지면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어서 딱히 뭐 15세 미만은 플레이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조금 빡빡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규정을 만든 것은 규정이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시체 묘사가 나오기 때문에 15세 미만을 규정한 것 같은데요. 예. 이 시체 묘사가 상당히 그렇죠. 좀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보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든어택 2보다는 덜해서 서든어택2는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알다시피 짤이 많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뭐 여성 비하다 뭐 이런 문제가 많아서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했고, 예, 그러면 게임 부문은 여기서 잠깐 적어두고 스포츠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스포츠 쪽에서 이제 국제 축구 연맹 피파가 이번 올해 2016년 1월에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각각 이적 규정 19조를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 조사해봤습니다. 네, 이적 규정 19조가 뭡니까? 네, 여기서 이적 규정 19조는 총 3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적 규정 19조는 일단 첫 번째, 유소년 선수가 타국으로 이적하려면 선수 부모가 자식이 축구와 무관한 이유로 함께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둘째, 16살에서 18살 사이의 선수가 유럽 연합 내에서 이적을 하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거주지와 이적하려는 클럽이 모두 국경에서 50km 내에 있고 불가능 거리가 100km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항인데요. 피파가 일단 이 규정을 이제 만든 이유 자체는 원래 유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축구 선수 중에서도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도 꽤 있고 이제 한데 뭐 그쪽
그쪽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규정을 모를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뭐 이적을 했다가 이런 규정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각각 피파가 갑자기 1월에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규정 어겼다고 징계를 내렸어요. 예. 그래서 징계 내용은 일단 두 클럽은 각각 두 차례 이적 시장에서 선수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적 시장이 열리면은 선수를 영입 못 한다는 거예요. 두 차례 동안. 그래서 원래는 2015년, 2016년 여름 이적 시장, 이제 뭐 몇 주 전에 있었던 이적 시장에부터 징계를 내리려다가 미뤘습니다. 그래서 올해 있는 겨울 이적 시장과 내년의 여름 이적 시장에 선수 등록이 불가하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36만 스위스 프랑 하나로 약 4억 2천만, 그리고 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90만 스위스 프랑 하나로 약 10억 4천만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징계를 이제 바르셀로나는 2014년에 또 똑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례가 있던 사건인데, 바르셀로나는 2014년 4월에 규정 위반이 이제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피파가 조사를 해보니까 10명의 유소년 선수가 위반을 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 8월에 2명이 또 걸리고 9월에도 11명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이제 추가 징계를 좀 받은 면이 있는데, 바르셀로나는 이때 유소년이 경기 출전이 불가하고요. 아예. 예. 그 다음에 공식 훈련도 불가하고 두 차례 이적 시장 제재를 먹었고 45만 스위스 프랑 약 하나로 5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유소년 선수였던 이승훈 선수, 백승호 선수, 장균일 선수 이 세 명도 모두 피해를 봤죠. 유소년 바르셀로나 클럽팀의 유소년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징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위반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무엇을 위반해서 이번에 징계 처분이 내려졌는지 한번. 네, 이번에 피파 쪽에서는 각 단계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각각 레알 마드리드 유스 그 청소년 팀의 선수들이 등록이 잘못됐다라는 방법으로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또 각 클럽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바로 하루 뒤에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피파는 18세 미만 외국인 선수가 스페인 축구협회 RFEF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레알은 완벽하게 아니고 유스에서 뛰고 있었거나 그런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모두 경기 참가 전에 제대로 등록이 되었으며, 스페인 축구협회가 이제 피파에게 2015년 4월 17일 전해줬던 파일에도 확인이 된다라고 반박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피파가 이제 걸었던 그런 내용은 스페인에서 최초로 등록되거나 해외에서 영입된 18세 미만 선수들이 등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역시 아니고 언제나 항상 피파 규정을 준수해 왔다. 그리고 항상 스페인 축구협회를 거쳐서 등록을 하고 있고 피파 선수 관리위원회 확인도 받았으며,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에서 피파의 유일한 대변기구인 스페인 축구협회와 대화를 통해서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이런 선수들의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파에서 아카데미로 인식하는 구단 유스팀에서 선수들이 뛴다는 것을 스페인 축구협회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또한 레알 마드리드는 산하의 유스 구단들이 아카데미로 규정된다 하더라도 독립 구단의 성격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정 어기지 않는다고 반박을 했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이제 1월 26일에 좀 늦었지만 공식 성명으로 피파 이런 선수 등록 금지 징계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항소를 결정했는데, 이제 CAS라고 그 국제 스포츠 중재위원회에서 첫 번째 모두 두 팀의 항소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각 구단은 다시 한번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또 최근에 부분적인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두 팀이. 그래서 얻어낸 성과는요, 즉각 항소로 이적 시장 징계를 2017년 1월로, 그러니까 다음 이적 시장으로 미뤘으나 제소를 해갖고 이번엔 CAS 국제 스포츠 중재위원회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선수는 이제 출전 가능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벌금과 선수 영입은 불가하다는 것이 유지가 된다고 국제 스포츠 중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제 각 구단들이 이렇게 열 일이냐 하면은, 일단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이제 2015년, 2016년 시즌 중간에 갑자기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파엘 베니테즈를 내쫓고 지네딘 지단을 새로운 감독을 임명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지네딘 지단의 아들이 4명이 있어요. 4명 중에서 3명이 이 피파가 내린 징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네딘 지단 자기 감독 입장에서 자기 아들들이 또 이런 징계에 걸리고 자기가 운영하는 그 감독하는 그런 구단에서도 유소년 선수들이 걸리니까 진짜 뭐 강력하게 반발했겠죠. 그래서 걸린 이유는 지단의 아들 4명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20살 엔조 지단, 둘째는 16살 루카 지단, 셋째는 14살 테오 지단,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11살 엘리아스 지단인데,
이 중에서 N조는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징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나머지 3명의 아들들이 모두 불법 이적으로 규정이 되었고 영향을 받는데 이 중에서도 그 루카라는 16살의 선수는요. 진짜 재능이 뛰어난지 이제 프랑스의 그 17살 이하 대표팀 키퍼로도 발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단이 좀 억울하다 그런 이유는 일단 첫째 아빠가 축구를 한 이유로 이제 그때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했을 당시 가족은 마르세유에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모두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 아들들이 프랑스랑 스페인 이중 국적자고요. 이사를 했는데 여기 아까 피파가 이제 내린 이적 규정 19조 1항에 의하면은 선수 부모가 자식 축구와 무관한 이유로 함께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지단은 자기가 축구 선수였고 지금도 현재 축구 감독이기 때문에 이제 이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유가 축구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모두 자기 아들은 마르세유 출생이고요. 각각 다 이주를 한 다음에 입단을 해서 이제 징계를 완화해 달라고 항소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 4명이 다 마르세유 출신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마르세유 출신이면 마르세유도 엄연히 그 유럽 안에 속하는 지방.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적 규정 19조 여기 2조를 네. 보면은 16세 18세 사이의 선수가 유럽연합 내에서 이적을 하면은 상관이 없다고 돼 있는데 네. 그러면은 마르세유에서 이적한 거면은 문제가 따로 없지 않나요? 아 근데 이제 이제 3명의 아들들이 이제 루카라는 아까 16살 그 현재 16살 골키퍼는요 4살 때 레알로 이주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6살 때 입단했기 때문에 이제 16세에서 18세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피파가 그렇게 징계를 내린 것 같고요. 너무 어릴 때부터 그래. 네, 너무 어릴 때 이사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스페인 또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각각 바르셀로나와 더불어서 스페인 라리가를 대표하는 팀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축구를 대표하는 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감독 루이스 엔리케는 9월 10일 날에 옳지 않은 징계라고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런 징계를 당했고 어떤 기분인지 알기 때문에 전혀 옳지 않은 징계라고 비판했고요. 바르셀로나 2014년에 이런 징계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적 시장이 막히는 것을 대비해서 미리 1억 5,700만 유로, 약 하나로 2천억 원을 써가면서 세계 이제 최정상급의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스쿼드를 보강을 했고 결국은 트래블에 성공하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예. 혹시 죄송한데 이 세 구단은 모두 라리가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혹시 성모 리포터 아시는 다른 리그의 팀 중에서도 이런 징계를 받은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일단 이 라리가에서 3팀입니다. 자, 이유는 피파가 이제 뭐 이 세 구단 말고도 다른 구단들이 이제 조항을 어겼을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피파가 갑자기 한꺼번에 이제 뭐 타 리그, 유럽 내 리그만 해도 뭐 8대 리그가 있고 또 그 외에도 리그가 있는데 그런 리그에 뭐 걸린다 해갖고 그 팀들을 한꺼번에 징계를 내면 생기는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적 시장 징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수 그 이제 영입이 다 정지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적 시장에 큰 피해가 와서 피파가 이제 따로 순차적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다른 리그 쪽에서는 소식이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오늘은 좀 어린아이들에 관련한 문제가 많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축구 쪽에서도 어린 선수들이 재능을 필 수 있음과 동시에 그들의 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비책이 또 구단에도 그렇게 큰 손실을 주지 않으면서 될 수 있는 비책이 좀 이렇게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게임에서도 좀 이렇게 게임 연령가에 대한 그 엄중한 판단을 통해서 과연 이게 정말 15세 이상인지 15세 미만인지 뭐 이런 판단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NLBS는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머리